자, 단독 이제 돈 찍어내서 이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죠.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뭐 위험도 1위, GDP 대비 규모 엄청난 속도로 이제 가계대출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죠.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가계부채라든지 국가 빚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월등한 1등을 또 달성을 했죠. 뭐만 하면 1등이지. 자살률 1등. 빚 증가 1등. 안 좋은 거 다 1등이야? 저출 1등. 아, 그럼요. 아, 좋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거 뭐 있어요? 인터넷 속도 1등이야. 빠르네. 아, 그럼. 유튜브 빠르네. 인터넷 속도 1등이야. 아, 1등이나 그거 정도는 국뽕 하나 해도 되지. 아무튼 요즘 아시아가 좀 그런 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부자들도 늘어나고 있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가 이제 39만 명, 79만 명인데 70%가 서울 살아요. 아, 그럼 많이 사네. 우리나라 부자의 70%는 서울 삽니다. 네. 이게 부동산값 포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억 이상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의 0.75%입니다. 내가 10억 있으면 상위 1%야. 1%네요? 아지님 상위 1%시네요. 1%네. 그래서 이제 어린 영아들을 빼고 이제 성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1% 정도 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20살, 30살 빼고 하면은 한 3, 4%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늘어난 이후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비중과 금융자산 비중이 월등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고 그것도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 사는 부자들이 겁나 많다. 70%. 그리고 빚 또한 뭘로 잡습니까?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빚 또한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제 자산이 10억이 안 되는 사람도 여기 포함이 됐을 거예요. 빚까지 포함됐으니까. 그래서 대출 끌어다가 집 사고 뭐하고 해도 이제 부자 대열에 들어가는 그런 아무튼 또 빚까지 이제 자산으로 잡기 때문에 네, 빚이 자산이다. 네, 그것도 뭐 능력이 있어야 대출할 수 대출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이 정도의 상위 이 정도면 사실 일반 직장인들 서울 좀 괜찮은 집값 20억씩 하잖아요, 아파트. 그쵸. 요거 살려고 하면은 사실 0.5% 정도? 0.7%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빚도 늘어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갔고 부자들도 늘어났다. 근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사실 언젠가 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뭐 제2의 IMF가 오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주가 폭락이라든지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동산도 많이 먼저 빨리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부채도 많이 올라가지만 뭐 미국도 사실 뭐 가계 빚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제 원래 뭐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쵸. 어쨌든 이게 다 빚인데 이 빚을 결국은 어떻게 막을까? 빚을, 이게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네네.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푸니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그렇다고 조이기에는 너무 많이 아직 회복이 덜 됐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해결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뭐 이건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그쵸, 누군가가 희생하긴 네, 하죠.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부자의 보면 인구 전체의 뭐 0.75%잖아요. 그리고 뭐 1%, 3%니까 10억 이상 자산 가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한 가정으로 뭐 잡는다고 한다면 좀 더 이 상률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해서 집 사고 일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은 지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네. 물가 상승률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서 내 월급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진짜 힘든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3살까지 남성은 1억을 모으지 않으면 네네. 헛살았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형이 말씀한 것처럼 진짜 자산을 많이 모아놔야 되더라고요. 근데 놀 거 놀면서 이런 모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1억이라는 금액이 결국엔 경기도 쪽에 집을 얻어야 네네. 되는데 그러려면 남자가 이제 33살까지 이제 27, 28부터 일하는데 거의 뭐 6, 7년 만에 그 정도 돈을 못 벌면 욜로 생활했고 그러면 이제 결혼하기도 힘들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고 전체적인 빚이 증가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노동으로서만 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와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이 현실이지. 또 언제까지 남을 믿을 수는 없는 거고 맞아요. 국가나 정부 세계를 믿을 수 없는 거고 사실 내가 강해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과 이 재테크를 병행을 해야 사실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지. 이 과거처럼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뭐 이제 호황기였을 때처럼 뭐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내 새끼를 키울 수 있었던 세상은 이미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이 재테크와 이 노동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했을 때는 되더라.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첨언을 하자면 저희는 네네. 특정 정당, 정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동 플러스 재테크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